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5년 4월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BEV는 18만 4,6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 PHEV는 9만 8,0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1% 증가, HEV는 37만 2,551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시장 1월에서 4월 누계 판매량을 보면 BEV는 75만 8,1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 PHEV는 36만 4,85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 HEV는 158만 7,93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유럽 시장에서 BEV 판매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 월별 BEV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6.9% 증가, 11월에 0.9% 증가, 12월에 마이너스 0.2% 감소, 2025년 1월에 37.3% 증가, 2025년 2월에 26.1% 증가, 2025년 3월에 23.6% 증가, 2025년 4월 BEV 판매량은 18만 4,685대로 27.8%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마이너스 23.1% 감소, 11월에 마이너스 28.4% 감소, 12월에 14% 증가, 2025년 1월에 마이너스 45.2% 감소, 2025년 2월에 마이너스 40.1% 감소, 2025년 3월에 마이너스 28.2% 감소, 2025년 4월 판매량은 7,261대로 마이너스 49% 감소하였으며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2025년 4월에 독일은 45,5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 프랑스는 25,5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영국은 24,5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 벨기에는 12,4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 노르웨이는 19,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덴마크는 9,567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 네덜란드는 9,2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스웨덴은 8,55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 스페인은 6,8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이탈리아는 6,64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8.2% 증가하였으며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BEV 판매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 2025년 1월에서 4월 누계 BEV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독일은 15만 8,50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8% 증가,
영국은 14만 4,749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 프랑스는 10만 61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4% 감소. 벨기에는 5만 2,87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네덜란드는 4만 1,6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노르웨이는 3만 9,5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덴마크는 3만 4,1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8% 증가. 이탈리아는 2만 9,637대로 전년 동기 대비 79.4% 증가. 스웨덴은 2만 9,47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 스페인은 2만 6,06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2% 증가하였으며 독일,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의 BEV 판매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현대기아 합산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분석해보면 2024년 10월에 마이너스 29% 감소, 11월에 마이너스 25% 감소, 12월에 마이너스 3% 감소, 2025년 1월에 31% 증가, 2025년 2월에 21% 증가, 2025년 3월 전기차 판매량은 26,259대로 13% 증가하였으며 2025년 4월에 현대차의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만 대로 62% 증가하였고 아이오닉 5는 1,453대로 마이너스 9% 감소, 아이오닉 6는 360대로 마이너스 39% 감소. 캐스퍼 EV의 본격 판매로 판매량 성장률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월에 기아차의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1만 대로 12% 증가하였고 EV6는 1,473대로 마이너스 38% 감소. EV9은 1,068대 판매. EV3는 5,748대 판매로 유럽 시장에서 EV3의 판매량이 기아 전기차 판매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4월 현대기아 합산 전기차 판매량은 2.1만 대로 31% 증가. 1월에서 4월 합산 2개 전기차 판매량은 8만 대로 20%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2025년 3월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보면 CATL은 9.2기가, LGES는 4.6기가, SK온은 1.9기가, 삼성 SDI는 1.6기가를 탑재하였고 CATL의 탑재량이 LGES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유럽 시장에서 보급형 전기차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기아 EV3 및 현대 캐스퍼 EV의 본격적인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볼보의 EX30, 르노5 및 세닉 등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2만 유로에서 3만 유로 사이의 신규 보급형 전기차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의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으로 유럽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전략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 2025년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 분석입니다. 이게 보니까 올 초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정말 뜨거웠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한 28% 늘어서 57만 대를 넘었고요. 28%요? 와. 네, 전체 신차 시장의 17%나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3월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대요. 네네. 굉장한 성장세죠, 정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브랜드가 좀 치고 올라오는지, 또 어떤 모델이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브랜드 순위. 이게 확 바뀌었어요. 그쵸. 폭스바겐이 정말 무섭게 성장했는데요. 아, 폭스바겐이요? 네,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7%가 늘었대요. 157%요? 와. 네, 그래서 단숨에 유럽 1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 ID4가 꾸준히 잘 팔리고 또 신형 ID7 세단, 이것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ID4는 뭐랄까, 가격대가 괜찮은 가족용 전기 SUV잖아요. 유럽에서 딱 먹히는 거죠. 그리고 ID7은 기존의 내연기관 세단 타시던 분들이 좀 넘어올 만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동안 뭐 절대 강자 같았던 테슬라는 좀 주춤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좀 의외였어요. 1분기 전체 판매량이 한 38% 줄었고요. 특히 3월에는 작년보다 30%나 빠졌습니다. 30%나요? 아, 뭐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판매량이 거의 반, 그러니까 49%나 줄었는데도 네. 테슬라 모델 Y가 여전히 유럽 전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 1위라는 거. 아, 맞아요. 그게 참 대단하죠. 이게 뭔가 시장의 기준점이다, 뭐 이런 느낌. 네, 네. 그 기준점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모델 Y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 뒤를 이제 모델 3가 2위로 따라오고 있고요. 아, 모델 3도 여전히 잘 나가는군요. 네. 그리고 폭스바겐 ID4가 판매량이 2배 늘면서 3위. 2배요? 네. 그리고 신차인 ID7이 바로 4위로 올라왔어요. 와, ID7 반응이 진짜 좋은가 보네요. 그쵸.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기아 EV3 있잖아요. 네, EV3. 이게 출시 초기인데도 5위권에 바로 들어왔다는 거. 오, 정말요? EV3가 벌써요? 네. 그 외에도 뭐 BMW도 한 20% 늘었고 아우디는 50%. 아우디도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특히 르노가 89%, 스코다가 93%, 기아도 전체적으로 59% 늘었거든요. 이 브랜드들 약진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와, 르노랑 스코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네. 르노 같은 경우는 메간 이테크처럼 좀 합리적인 가격대의 도시명 전기차, 이런 게 유럽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어필한 거죠. 근데 폭스바겐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이게 그냥 신차 효과일까요? 아니면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처럼 막 충전 인프라가 압도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계속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폭스바겐 그룹 안에 브랜드가 많잖아요. 아우디, 스코다 등등. 네, 그렇죠. 이런 브랜드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유럽 내에서는 워낙 판매망도 탄탄하고 브랜드 인식도 높으니까요. 무시 못할 저력이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제 테슬라 혼자 막 달리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강자들이 자기 강점 내세우면서 경쟁하는, 뭐랄까, 다극화 시대? 이렇게 접어든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다극화 시대? 네.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도 처음에 몇 개 브랜드만 있다가 지금은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가별로 보면 또 영국이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이 됐다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좀 흥미로운 변화죠. 이게 보조금 정책 변화랑 소비자들 인식이 좀 개선된 결과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별 정책이나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서 판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고급 브랜드 말고도 이제 중소형이나 좀 보급형 모델로 시장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한 흐름이고요. 네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모델 Y가 여전히 강한 기준점이긴 한데 그렇죠. 폭스바겐 그룹이 엄청나게 추격하고 있고 BMW나 기아, 르노 같은 다른 브랜드들도 막 치고 올라오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됐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왜 중요하냐면요. 명확해요. 앞으로 전기차 고르실 때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진다는 거죠. 아,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네요.
네, 특성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더 유리한 조건의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요. 하반기에도 뭐 현대 아이오닉 9, 기아 EV2, 또 BMW에서도 새로운 소형 전기차 라인업 나온다고 하고 기대되는 신차들이 많거든요. 오, 그렇군요. 기대되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기아 EV3나 폭스바겐 ID7 같은 이런 새로운 강자들, 또 앞으로 나올 신차들이 과연 그동안 정말 난공불락 같았던 모델 Y 중심의 시장 구도를 진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관전 포인트죠. 네, 이 흥미진진한 경쟁, 다음 라운드를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